안녕하세요, 카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ID4 23년식을 타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ID4를 처음 타봐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ID4를 타보질 않았어 가지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Q4 이트론은 타본 적이 있습니다. Q4 이트론과 좀 비교를 하면서 오늘 리뷰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 이 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23년형이 되면서 주행거리가 약 16km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드웨어 스펙이라든지 뭐 배터리, 모터 뭐 이런 거를 바꾼 게 아니고 그냥 알고리즘을 조금 수정을 해서 주행거리가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423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고, 원래는 405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행거리가 조금 늘어서 420km 정도는 주행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약 한 120km, 130km 정도를 탔는데 지금 남은 주행거리가 한 292km, 네, 67% 남았다고 뜹니다. 출발할 때 96%였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온이 외기온이 3도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춥죠. 그래서 춥기도 춥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유리창에 성에 끼는 것 때문에 오토 디포거도 켜고 다니고 열선 시트랑 핸들을 좀 켜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조금 빨리 줄었는데, 평균적인 전비는 대충 한 5km 초중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ID4는 사실 이제 폭스바겐 코리아 국내에서 처음 나온 전기차 중 하나죠. 근데 이제 폭스바겐이 사실 이제 이 차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ID3나 이제 곧 나올 ID7 같은 차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ID4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꽤 괜찮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특히 작년에 ID4 대란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22년에 이제 ID4가 처음 출시가 되고 첫 물량인 1300대 정도가 빛의 속도로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분들이 거의 뭐 3000명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 첫 해에 다 출고를 받지 못하시고 23년 6월이 돼서야 신형 모델이 나왔고, 이렇게 제가 또 23년형 모델을 타보고 있습니다. 사실 ID4 같은 경우는 이제 티구안과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티구안 올스페이스보다는 작은데 티구안 기본 모델보다는 약 한 뼘 정도 큰 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티구안 대비해서 좋은 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티구안보다 실내 공간이 넓습니다. 근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티구안보다 큰 차라는 느낌은 잘 들진 않아요. 뭐 시야가 좀 시원시원하기도 하지만 미러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회전 반경이 무려 10.6m인가? 네,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평균적인 차들이, 이 동급 사이즈 차들이 한 12m 정도 되는데, 실제로 유턴을 해봐도 한 차선 정도는 얘가 조금 더 좁게 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도심 주행할 때도 되게 편리하게 운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금 타이트한 와인딩 도로에서도 기어비가 되게 정직하게 잘 물려주기 때문에 핸들을 돌리는 조향 감각도 굉장히 세련됐다, 피드백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출력 같은 경우는 204마력 정도를 내고, 그러니까 경쟁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출력이 낮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닉5 같은 경우가 225마력,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RWD가 299마력,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업그레이드 폴스타2가 299마력이죠. 모두 다 이제 후륜구동 모델인데 그 중에서는 출력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낮은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연기관과 비슷하게 좀 리니어하게 토크가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코나 일렉트릭이랑 출력이 거의 비슷한데, 코나와는 다르게 조금 리니어하게 부드러운 가속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출력이, 사실 이제 모터의 출력이 회생제동의 그런 강도를 좀 좌지우지 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회생제동이 조금 약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또 논란도 있었죠. 회생제동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리어에 디얼럼 브레이크를 장착을 하면서 제동력 논란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뭐 제동력이 좀 떨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브레이크의 피드백이 그렇게까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풍선을 밟는 느낌?
그 예전에 나왔던 현대기아 전기차도 그렇고 초창기의 전기차들, 그리고 뭐 지금 나오는 일부 전기차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브레이크 피드백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에서도 설명을 한 게 드럼 브레이크를 장착한 이유가 회생제동을 이용을 해서 그 페달 궤도량의 약 30%까지는 회생제동만을 사용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물리적인 브레이크를 사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30% 구간이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니까 때로는 이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그 점은 조금 아쉽지만 일상적으로 주행함에 있어서는 크게 뭐 이게 성능이 부족하다 뭐 이건 아니고, 오히려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이 좀 가벼운 편이라서 몰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 여성분들이 몰기 되게 편한 차인 것 같아요. 이런 차는 대중적인 패밀리 SUV에 가까운 차니까 컨트롤하기는 쉽다. 네. 그래서 운전자로 하여금 피로감을 상당히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자, 이 운전의 피로에 대해서도 좀 깊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가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승차감이라는 게 사실 개인적인 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취향이라는 게 좀 극명히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단단한 차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 그렇게 물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차는 아닙니다. 근데 좀 전형적인 유럽차의 탄탄함에 가까워요. 그래서 방지턱을 넘을 때도 부드럽게 이렇게 넘는 건 되게 부드러운데 요철을 지나고 나서 착지를 할 때 되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물침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 물침대라는 표현을 쓰는 차들이 이렇게 바운싱을 하고 착지를 할 때 이렇게 한번 울렁거리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까지는 없고, 넘을 때는 되게 부드럽지만 착지할 때는 되게 깔끔하게 딱 착지를 해준다. 네. 그 점에 있어서 멀미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근데 뭐 이게 그렇게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고속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일렁일렁 다니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차의 무게가 2톤이 조금 넘는데 그만큼 이 무게를 어쩔 수 없이 체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장점이 되는 경우도 있죠. 장거리 주행할 때는 이런 승차감이 오히려 더 그런 피로감을 줄여주니까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후륜구동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외에는 이제 GTX 사양도 있고 사륜구동 모델도 있고 약 300마력 정도를 내는 모델들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한국에는 200마력짜리 프로 모델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핸들링에 있어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핫해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만든 브랜드 중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브랜드의 장점을 여실히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칼 같은 코너링 이런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꽤나 정직한 코너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후륜구동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되게 뉴트럴한 느낌을 내요. 그러니까 기존의 폭스바겐 차들, 그러니까 특히 뭐 골프 GTI 뭐 이런 차들을 타도 최근에 나온 8세대는 LSD가 달려 나왔죠. 근데 기존에 있던 골프 GTI들은 LSD가 없어서 언더스티어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ID4는 후륜구동답게 약간의 오버스티어가 일어날 듯 말 듯한 그런 느낌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렇다고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세 제어 장치의 세팅이 굉장히 잘 잡혀 있어서 막 그렇게 일상적인 영역에서 아무리 잡아 돌린다고 해도 오버스티어가 일어나거나 이러진 않는데, 덕분에 좀 샤프한 감각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분들은. 아이오닉5와 비교를 하면 아이오닉5가 자세 제어 장치가 완전히 성숙하다라는 느낌은 없어서 불안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가끔 있었는데, 이 ID4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한 이 정도로 주행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 사실 23년형이 됐다고 해서 디자인이 바뀐 점은 없습니다. 여전히 뭐 그냥 이해가 가능한 디자인, 그리고 설득력 있는 디자인을 하죠. 그게 폭스바겐의 장기인데, 폭스바겐이 예전부터 되게 잘했던 부분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실용적이고 그리고 이해 가능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디자인을 많이 하는 브랜드인데, 이 ID4는 그런 전형에 비해서는 약간은 벗어난 모습을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까지의 폭스바겐 브랜드들을 보면은 약간 좀 칼 같고 이런 그런 직선 위주의 디자인,
많이 적용이 되었다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조금 유려한 곡선이 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나 티구안 같은 차들만 봐도 대부분이 직선을 많이 사용한 요소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ID4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운 곡선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눈에 봤을 때는 차의 부피감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는 사실 이런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함이겠죠.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는 공기저항 개수가 무려 0.28이라고 합니다. SUV가 사실 0.3 이하로 내려가면은 되게 좋은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ID4 같은 경우는 0.28이다. 그래서 이 0.28로부터 얻어지는 장점이 무엇이냐, 뭐 물론 주행거리의 증대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체감은 풍절음이 진짜 적다는 거예요. 차가 정말 조용합니다. 이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런 차의 방음에 대한 거가 좀 상향 평준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적용을 하면서 차체 하부에 배터리가 넓게 깔렸죠. 그러면서 얻는 장점이 이제 배터리가 바닥에 깔리게 되면서 그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상당 부분 많이 절제가 되는 편이에요. 어떤 브랜드들을 타던 간에. 근데 이 ID4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넘어서 뭐 물론 하부의 소음이 어느 정도는 유입이 되지만 풍절음이 적으니까 주행함에 있어서 되게 편안한 감각을 제공을 합니다. 특히 이제 다른 전기차들 타면 특히 EV9이나 아이오닉5 같이 좀 각이 져 있는 차들은 공기저항 개수를 떠나서 풍절음이 좀 유독 심하게 들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ID4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용하다. 풍절음에 있어서는 스트레스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기차가 되면서 이제 그런 MVH에 대한 기준점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파워트레인에 대한 그런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면서 사실 모터가 이제 엔진에 비해서는 소음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MVH에 대한 기준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풍절음이 적은 ID4 상당 부분 강점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뭐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경쟁 모델보다는 휠베이스가 좀 좁은 편이긴 하지만 실내 공간은 상당히 넉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장점을 좀 극대화했다고 느끼는 게 실내의 디자인 요소가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미니멀리즘하고 심플하고 단순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렇게 미니멀리즘하고 심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은 원가 절감이 조금 드러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뒷유리 스위치가 별도로 없고, 그러니까 리어 버튼 한번 누르고 창문 스위치를 내려야 뒷창문을 앞에서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점이라든지 계기판이 굉장히 작죠. 계기판 작은 거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 대부분의 버튼들을 이제 터치식으로 바꿔서 원가 절감을 깨겠다라든지 그런 점들이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게 썩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터치 방식이지만 직관적인 UI 설계를 해놔서 그렇게까지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도 그렇게까지 막 이게 복잡하다 이건 아닙니다. 아이콘들이 크고 직관적이고 되게 단순하게 설계가 돼 있고 그래서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은 이제 장점인데 이제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쪽에 이제 공조 쪽에 퀵 버튼들도 이제 터치 방식으로 자리를 했는데 이 퀵 버튼이 밤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온도 조작을 하거나 음량 조절을 할 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스티어링에 있는 스위치로 음량 조절은 할 수 있는데 온도 조절을 하려면 이제 메인 화면에서 한번 터치를 들어가야 된다. 그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런 실내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도 상당히 괜찮아요. 컵홀더 같은 경우도 이제 위쪽에 두거나 아래쪽에 두거나 둘 중 하나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서랍을 달아서 깔끔하게 둘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폭스바겐이 항상 잘해왔던 거, 그거는 여전히 잘 이뤄내고 있습니다. ID4 같은 경우는 모자름이 없는 전기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쟁 모델에 대비해서. 근데 그런 점들은 이제 충분히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이해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충분히 이 차가 가지는 장점들이 있단 말이죠.
뭐 정숙성도 정숙성이지만 승차감도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회전 방향이 좁아서 몰기가 편한 점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오겠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타시는 대부분이 데일리로 많이 운행을 하실 텐데, 데일리성이 좋은 전기차를 찾는다면 이 차가 충분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데일리성을 가진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나. 이제 한국에 팔고 있는 ID4는 이제 두 가지 사양으로 운영이 되고, 5,600만 원대 모델, 그러니까 프로 라이트 사양과 5,900만 원대 프로 사양,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프로 모델입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4천만 원 중후반에 구매를 할 수 있고, 프로 라이트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5천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다. 뭐 수입 전기차가 이 정도 가격이면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폴스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모델 Y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슷한 가격대에 포진을 하고 있지만, 공간적인 측면에서나 운전하기 편한 점에 있어서는 뭐 ID4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 모델 Y가 강점으로 갖는 부분들이 이제 뭐 주행보조 장치가 성능이 좋다라는 부분들인데, 뭐 폭스바겐의 트래블 어시스트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괜찮고요. 차선 중앙 유지도 잘 되고, 그리고 램프를 지날 때도 끊김없이 잘 가는 모습, 뭐 이런 부분도 굉장한 장점으로 비춰지고, 그리고 트래블 어시스트의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한눈을 팔 때 브레이크로 깜짝 놀래켜서 운전에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센스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하자면 일상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는 차다.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감히 최고의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여러 보이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로 상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도 이 차는 충분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ID4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